네, 생명존중 2주차 강의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차 시 1교시에는 어떻게 지구상에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됐는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공통된 특징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한번 생명체의 특징을 갖다 살펴봤고, 지구상에는 어떻게 생명체가 탄생을 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예를 들어 생물 속 생설이니, 또 자연 발생설이니, 또는 천체 비례설이니, 이런 것들도 살펴봤고요. 또 그런 이제 생물체를 이루게 되는, 그런 이제 원시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 그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 이제 같이 쭉 해봤어요. 그리고 결국은 화학적인 진화설이라든가, 또 천체로부터 그런 어떤 기본적인 물질들이 유래가 됐다라든가, 또 원시 대양들의 조건,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살펴봤고, 그러한 설 중에서 우리 오파린의 가설에 의한 코아세르베이트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우리 인류 모두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루카, 루카는 Last Universe Common Ancestor, 즉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공통 조상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이제 영상을 갖다가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보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 루카라고 하는 원시 생명체, 이런 것들은 어떠한 조건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그런 원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 생명 기원의 골드락스라고 하는 조건. 여기서 얘기하는 골디락스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천문학에서는 생명체가 거주가 가능한 영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지구상에 생명체가 출현하거나 또는 생존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환경이나 또는 그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조건, 아주 이상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 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유기 생명체에 필요한 그런 원소들을, 다양한 원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조건들에 아주 시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만족시켰을 거고, 그러한 결정들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또 약간의 인이라든가 황,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들어졌을 테고요. 이루어져 있을 테고, 또 적당한 에너지원들이 존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적절한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고, 뜨겁게 용해된 지구 핵으로부터 올라온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활용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이 액체들이, 적절한 액체들이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에는 물이 존재하고 대기라든가 땅에서 이제 물 원자들이 서로 이제 충돌을 하거나 또 움직이고, 또 온갖 복잡한 형태로 더욱 쉽게 얽혀서 정교한 화학 반응들이 이제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구상의 생명체가 출현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그런 조건들이 지구상에 존재를 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골디락스예요. 그래서 암석 행성이라든가 적당한 에너지원이 존재했다든가 액체가 존재했었다는, 이러한 것들이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아주 적절한 그런 환경이었었다. 적합한 환경이었었다. 즉 골디락스 조건을 갖다가 갖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골디락스, 생명체가 탄생하는 골디락스, 그러한 조건들과 유사한 것들이 과연 그럼 지금도 지구상에 존재를 할까라고 학자들이 연구를 했더니 1980년에 미국 워싱턴 대학에 있는 존 버러스 교수팀이 처음 생명체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과 유사한 그런 골디락스 조건들, 이런 것들은 바로 지구의 바다, 굉장히 깊은 곳에 높은 온도의 심해 열수 분출구를 갖다 탐사하는 과정에서 거의 이런 조건들이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봤다는 거예요. 그때 광물 기둥을 갖다 이렇게 끊어서 절단해서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박테리아, 세균들이 존재를 했었고, 이러한 이제 심해 열수들이 분출되는 그런 이제 굴뚝 같은 이런 거는 온도가 거의 굉장히 뜨거운 이제 그 열수가 나오는데 121도의 온도였었는데 거기서도 살고 있는 박테리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생존 가능성 범위는 이거보다 더 극한 환경에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1983년에
버러스 교수팀이 심해 연수 분출구 주변에서 생명이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논문을 갖다 발표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심해 열수 분출구가 생명 탄생의 골디락스, 즉 그러한 조건 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논문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구상의 생명체들, 요 골디락스 조건에서 탄생한 고세균들, 이런 것들은 화석을 갖다가 이제 화석이라든가 여러 자료를 갖다 보니까 세포핵이 없는 단세포 유기체로서 크기가 대략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예요. 0.0002에서 0.0004 인치 정도의 굉장히 작은 그런 이제 크기를 가지고 에너지원은 지구 내부에서의 그런 화학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했고, 또 서식이 영역들은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아주 극한 환경에서도 그 생존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조건을 갖다 이제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 특히 지구 내부의 암석이라든가 해저면 화산 분출구 이런 주변에 존재를 했었을 테고요. 또 이 고세균들이 최초 생명체의 가능성 요인들은 태고 때부터 거의 변화가 없는 극한 환경에서도 끊임없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시 지구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났던 운석의 대충돌이라든가 또 그 지구 표면에 살고 있던 생명체의 대량 멸종 이런 것들에서도 왜? 심해의 존재를 했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았었을 거고, 지구 대기 변화에 영향을 덜 받는, 즉 기후변화라든가 산소의 급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덜 받는 상태였었을 것이고요. 거대한 양의 자외선으로부터도 보호가 됐었던 그러한 이제 생명체였을 것이다. 그러한 이제 고세균의 형태로 존재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극한 환경에서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도 과연 생명체들이 존재를 하냐? 네. 지금 극한 환경에서도 메탄 생성균 같은 경우에는 공기가 전혀 없는 소위 혐기성이라고 하죠. 극한 혐기성에서도 저런 메탄 생성균들이 메탄을 갖다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아주 쉬운 예로는 뭐냐면 매립지 있잖아요. 매립지. 매립지에 그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는데 그 깊은 데서도 메탄 생성균들은 그 활동을 하면서 메탄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고 합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메탄 생성균이라든가 또 굉장히 높은 온도에 초고온, 초호열의 그런 환경에서도 어디가 그런 데일까요? 화산지대 또는 온천지대 이러한 데서도 살고 있는 그런 미생물들,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높은 산성을 갖다가 이제 띠는 그러한 이제 극한 환경에서도 이제 살고 있고, 또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사해라든가 이런 데서도 살고 있는 그러한 생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탄생성균, 고도 호염균, 또 호열 호산균 또는 또 초호열균, 굉장히 높은 온도죠. 그 다음에 황산 환원 고세균이라든가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도 서식하는 살고 있는 그런 이제 미생물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은 조금 전에 우리 골디락스라고 하는 그런 조건에서 원시 생명체들 이런 것들이 살 수 있었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었고, 그러한 조건에서 최초의 생명체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 모습은요, 가장 오래된 생물화석, 호주에서 발견된 그런 이제 원시 세포의 형태인데요. 오늘날의 남세균하고 비슷한 형태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화석이 포함된 그런 암석의 나이를 갖다가 측정을 했더니 대략 35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갖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35억 년 정도 전에 존재를 했었던 그러한 이제 세균, 즉 최초의 생명체였을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다 띄고 있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같이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을 갖다 조금 더 요약을 해본다면 원시 지구는 단백질이라든가 핵산, 지질이 자발적으로 화학적 진화를 거쳐가지고 원시 지구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성분들로부터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초기에는 산소도 없고, 그러나 유기물들이 풍부한
바다에 굉장히 많이 존재를 했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골디락스라는 그런 조건을 통해 가지고, 즉 뭐예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의 조건들이 형성이 되면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했을 것인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혐기성 종속 영양 생물과 같은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산소가 없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이용을 하고, 또 핵막이 없이 DNA가 세포질에 이제 분포하는 구조가 아주 간단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을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이 번식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유기물이 감소를 하고 종속 영양 생물이 이제 점점 이제 위치를 잃어가고, 이제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스스로 무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활용을 해서 그래서 영양분을 만들어내는 독립 영양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독립 영양 생물들이 출현을 하면서 이제는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광합성 세균들인 거 아니에요. 광합성 물질이 물체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광합성 세균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이 광합성 세균은 남세균이라고 하는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거의 유사한 그런 이제 형태일 거고요. 바로 이러한 광합성 세균들은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의 세균 작용들을 했을 것이에요. 광합성을 갖다 이제 합성을 했을 것이에요.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대기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질들을 갖다 이제 합성하기도 하고요. 초기의 광합성 세균, 황색 세균 같은 경우는 대기 중에 있는 수소를 이용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갖다 결합시켜서 포도당, 그리고 저렇게 물을 갖다 만들어냈을 테고, 또 홍색이나 녹색 황색인 같은 경우는 황화수소로부터 수소를 갖다 흡수를 하면서, 즉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포도당을 갖다 만들어내고 물과 그리고 황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을 갖다 했을 거고요. 녹색 식물의 광합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예요?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햇빛으로부터 에너지를 갖다 얻으면 바로 포도당, 그리고 물, 또 더불어서 산소를 갖다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작용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광합성을 하는 그런 형태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광합성을 했을 텐데, 광합성을 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점점 지구상의 농도가 줄어들었을 테고 빨간선으로 나타난 거고요. 광합성을 하면서 이 산소의 농도는 지구상의 산소의 농도가 점점 늘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남세균의 변식,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를 하면서 또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증가를 하고 바닷물의 유기물 농도도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진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지구상에서. 그러면서 광합성 생물들이 번성을 하게 되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를 하고 바다에서는 철광층도 형성이 되고, 또 생물계에서는 호기성 생물들, 즉 산소를 갖다 이용하는 생물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고요. 또 대기 중에 오존층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돼서 자외선도 차단을 하게 되고, 이 자외선 차단에 의해서 어떤 생명체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점점 줄어들면서 육상 생물의 진화가 촉진이 된 그러한 계기가 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는 이제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됐을 거예요. 진핵세포는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핵을 진짜로 가지고 있는 생물이에요. 그래서 핵막이 있어서 DNA가 세포질과 분리가 되고 세포 소기관이 있어서 구조가 비교적 복잡한 그런 형태이고, 여기에는 이제 대장균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핵이에요. 원시의 핵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핵세포예요. 진짜 핵을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핵세포가 이제 진화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혐기성 세균이라든가 호기성 세균들이 서로 이제 어떤 그 관계를 갖다가 그런 이제 관계에서 동물 세포가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고, 동물 세포와 광합성 세균들이 또 어떤 이제 그 진화를 하고 또 반응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식물 세포 엽록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로 생물계 내에서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상에 산소가 없고 유기물이 풍부한 상태에서 원핵 생물들이 처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원핵 생물들이 번성하면서는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고 유기물이 점점 줄어들었을 테고요. 바로 그러한 것들은 독립 영양 생물들이 출현이 되면서, 독립 영양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세균, 광합성 세균들이 이제 광합성을 함으로써 산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기물들이 증가를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호기성 생물들이 산소가 만들어졌으니까 호기성 생물들이 늘어나고 현미성 생물들은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핵 생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호기성 생물과 현미성 생물들이 또 밸런스를 갖다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존을 하게 되고 다양성이 존재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 이제 띠게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 자, 조금 전에는 진핵 생물이라고 하는 진짜 핵을 가진 생물을 갖다가 먼저 이제 살펴봤는데 사실은 원핵 생물이 먼저죠. 원핵이라는 건 원시적인 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세균, 박테리아의 형태인데요. 아주 작습니다.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고 원핵 생물의 총량은 진핵 생물 총량의 한 10배 정도 훨씬 양이 많다는 거예요. 원핵 생물이. 원시적인 핵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등 동물인 것이죠. 다양한 형태로 적응이 되고 굉장히 극한 그런 환경에서도 서식을 하고 강한 산성이라든가 염분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환경에서도 이런 원핵 생물들 이런 세균들은 이제 서식을 할 수 있고요. 원핵 생물의 특징은 대부분 단세포이고 원핵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기가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정도 크기고요. 주로 이분법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뉘어져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성장을 하면 지구상에 출현한 최초의 생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세균이라든가 고세균 이런 것들이 이 원핵 생물에 해당이 되고요. 세균인 대장균이라든가 또 극호염균 같은 경우가 이 원핵 생물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바로 이런 이제 원핵 생물들이 조금 더 진화를 하면서는 이제 드디어 진핵 생물로 이제 진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진핵 생물들은 핵막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핵이 분명히 존재해요. 세포 안에. 그리고 DNA가 핵 안에 존재를 하고요.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리보솜, 엽록체, 또 미토콘드리아.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원핵 세포로부터 이제 진화된 이제 진핵 세포들이 만들어지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진핵 세포들의 형태는 진핵 생물들의 경우에는 단세포, 군체, 다세포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고요. 크기는 1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원핵 세포보다 훨씬 크죠. 원생 생물, 식물, 동물, 균류 다 이제 진핵 생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섯도 진핵 생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아메바도 마찬가지예요.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진핵 생물의 특징은 단세포 생물임에도 불구하고 개체가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모든 생명 활동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외부와의 물질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러나 이제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다세포 생물의 경우에는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분화가 되어 있고요. 원생 생물이라든가 식물, 동물, 균류 이런 것들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번식도 하고 그러게 되죠.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식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나눠지고요. 동물의 경우에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개체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이제 계층적인 그런 이제 점점 커져가는 세포의 크기 또는 그런 것들의 기능이 점점 복잡화돼가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지구가 탄생을 하고 또 생명체가 탄생하는 과정을 이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현재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 발견된 생물종은 대략 170만에서 한 180만 종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만은 추정되는 거는 한 1000만에서 1억 종 정도가 지구상에 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생물의 부분은 지역적으로 고르지 않고요. 특히 열대우림 이런데 어마어마한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재 기록된 생물 종수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뭐냐?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견된 것 중에는 곤충류가 제일 많습니다. 곤충류가 얼마예요? 75만 종 이상. 거의 아마 100만 종 정도 되겠죠. 그런 정도 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등식물이 한 24만, 즉 한 30만 종 가까이. 기타 동물들이 한 30만 종 정도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 한 2만 6,900종 정도. 요 조류는 우리 이제 팔당댐이라든가 대청댐 이런 데 이제 나타나는 녹조 있죠. 녹조를 의미하는 그런 조류예요. 또는 바닷가의 적조 이런 이제 조류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원생동물이 3만 종,
버섯과 같은 균류가 뭐 한 7만 종 가까이, 또 바이러스가 한 1000종, 박테리아류가 뭐 한 5,000종 가까이, 굉장히 이러한 형태로 현재 기록된 생물 종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진화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생물이 출현하는 그런 이제 현상을 갖다가 결과로서 이렇게 이제 나타내게 됐는데, 진화를 지지하는 모든 사실들은 탄수화물이라든가 단백질, 지질, 핵산 등으로 이러한 그 생물체들이 이루어져 있고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그런데 형태도 다 다르고, 그쵸? 기본적인 물질들은 거의 비슷한데 형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기능도 달라. 이거는 어떤 진화의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진화의 결과 생물의 다양성이 나타난 거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의 공통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루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죠. 그래서 자연 선택설에 의하면 공통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의 진화를 갖다 설명하는 대표적인 거라는 거죠.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가장 잘 적응된 개체가 선택이 되는 거고, 그러한 것들이 높은 생존율을 가지면서 많은 그 자손을 갖다 남기는 것이,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진화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자연 선택과 생물의 진화의 아주 특징적인 사례를 갖다 하나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나타난 요거는 뭐냐면 똑같은 파리예요, 파리.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거나 똑같은 파리인데, 왼쪽에 있는 파리는 파리 굉장히 초파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번식하잖아요. 1세대부터 57세대에 걸쳐 가지고 뭐 어떤 조건에서 그냥 통상적인 조건에서 계속 키웠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보니까는 알코올을 갖다 분해하는 속도를 보니까 굉장히 적어.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파리는 1세대에서부터 57세대까지 이렇게 계속 번식하는 과정에 어디에다 집어넣어놨냐면요, 알코올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집어넣고서 계속 번식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1세대 때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10%밖에 알코올 분해 능력이 없었는데 57세대에 태어난 그러한 이제 초파리를 보니까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거의 100%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적응을 하더라는 거, 환경에. 바로 이것이 뭐냐면은 자연선택과 생물 진화의 결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자, 이러한 이제 생물들은 그래서 진화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공통조상으로부터 세균을 포함하는 원핵 생물들, 즉 대장균이나 남세균류로 하나가 이제 진화를 했고, 또 고세균을 포함하는 원핵 생물들은 황세균이라든가 극호열균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진화를 하게 됐고요. 또 다른 이제 원핵 세포들 또는 진핵 생물들은 이제 원핵 세포들이 있었고, 이제 진핵 생물들은 균류라든가 뭐 고사리라든가 같은 양치 식물들 또는 균류, 그다음에 이제 동물류, 그리고 원생 동물류,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갈래를 갖다 통해서 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진핵 생물들의 경우에는 원생 생물, 동물, 식물, 균류, 균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곰팡이라든가 이끼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해서 지금 지구상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구상에는 과거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부터 어떠한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떠한 생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진짜 갑자기 우리가 한 45억 년의 역사를 갖다 한번 이렇게 쫙 돌아보면 지구가 탄생한 거예요. 지구가 탄생을 하고서 단세포 생물이 등장을 하고, 또 선캄브리아기를 갖다 거치면서 해조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해면 동물이 등장을 하고 해파리가 등장을 하고요. 요것이 대략 해파리가 등장하는 게 5억 4,200만 년 전, 이때까지 이제 지금으로부터 그때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 아무것도 거의 없었던 거나, 아까 남세균이라고 하는 것도 약 35억 8천만 년 전에 등장을 했다고 하니까, 그쵸? 지금으로부터 그 중간엔 거의 이렇다 할 그런 생명체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해파리가 등장한 게 지금으로부터 한 5억 5천만 년 전이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삼엽충이 존재하는 고생대, 삼엽충뿐만이 아니라 어류, 또 잠자리, 양치식물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2억 5천만 년 전에 양서류라든가 시조새, 그 다음에 공룡류,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생대에 매머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신생대에 들어서서
인류도 마찬가지 이제 탄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구 탄생으로부터 지구상에 어떻게 생명체들이 출현을 하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질의 시대 구분으로 그 온생이연, 또 현생이연, 이렇게 해가지고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학 시간에, 그쵸? 지구과학 시간에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가 계속 진화를 하면서 또 그 생물종이 진화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가지고 생물종의 75% 이상이 사라진 사건이 있었어요. 예, 바로 그런 이제 사라진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멸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기에 대량 멸종이 생물종의 한 75% 이상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현상을 갖다 이제 대멸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대멸종의 원인은 빙하기 또는 화산의 활동, 운석의 충돌, 초대륙의 형성, 대리풍의 감소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빙하기의 기후변화라든가 화산 활동에 의한 생태계 파괴, 운석 충돌에 의한 급격한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상에 있었다는 거죠. 한 5번 정도가 이렇게 선캄브리아기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까지 진행이 돼서 이렇게 이제 왔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지질 시대로 이제 구분이 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을 때, 이것이 그래서 5번의 대멸종의 경우는 첫 번째가 오르도비스기, 지금으로부터 한 4억 4천만 년 전. 그 다음에 대봉기 후기, 페름기, 트라이아스기, 백압기 말기까지 이렇게 대략 한 5번의 멸종, 대멸종 시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룡의 멸종은 운석 충돌에 의해서 그래서 멸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정설화돼 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지구상에 5번의 멸종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인류는 6번째 대멸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바로 요거의 원인은 뭐냐? 인류에 의한 환경 파괴가 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지구온난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지구온난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환경 파괴 그런 이제 결과인 것이죠. 예, 우리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또 환경의 소중함, 생태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고, 그리고 우리가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인간도 결국은 멸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멸종을 하고 아무것도 없이.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